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22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현자가 되겠습니다. 어질다 라는 의미의 현자가 되겠습니다. 성품이 어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현자가 되겠습니다. 신하라는 의미의 신자, 그리고 또다시 라는 의미의 우자, 그리고 조개 패자가 모여서 어질다 라는 의미의 현자가 되겠는데요. 실제 이 현자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에서 총 15획에 해당하는 한자인데, 어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혜롭다 라는 의미를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현명하다 라고 하면 슬기롭다 또는 지혜롭다 라는 뜻이고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과는 이제 사뭇 차이가 나죠. 성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과 현인을 얘기하는데, 성인은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녀노소 및 시대와 동서양을 불구하고 우러를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현인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 사람 해서 굳이 등급을 나눈다면 성인이 사람으로서는 최고위를 차지하는 거고, 모범을 삼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현인이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칫 분위기를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어쩌면은 전례가 될 수 있는 말 또는 질문에 대해서 아주 슬기롭게 대답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리게 하는 그러한 행위, 언행을 얘기하는 거죠. 지편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고려시대에도 지편전이 있었는데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지편전은 경전을 비롯해서 많은 지식을 축적한, 특히 책을 모아놓고 지식을 축적하고 연구하던 기관, 중앙정부의 기관이죠. 을 얘기하고 있고요. 현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품성이 어질고 또한 그 행위가 정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현모양처라고 하는 것은 남편한테는 좋은 아내, 자식한테는 현명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유교에서 여성에게 바라는 가장 높은 상태의 희망이죠. 현덕이라고 하면 후한, 중국의 후한을 세운 유비의 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강자가 되겠는데요. 외우다, 즉 암기하다 또는 배우다 라는 의미로 현재 그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내용을 잘 보시면 배우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teach라고 그 해석을 해 놓은 거니까요. 그거는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16, 17에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외우다, 배우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됐지만은 막상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면 가르치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강의 하면 어떤 지식이나 체계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고요. 강사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나 사설 학원에서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통상 정규 교수가 아니고 이제 촉탁에 의해서 강의를 하는 분들을 대부분 강사라는 명칭을 쓰죠. 강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다라는 뜻이고요.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멈추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전, 조약은 국가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얘기하죠. 수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좌에 등록하다라는 뜻이고요. 요 수강과 청강의 차이는 청강도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런데 수강과 청강의 차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수강은 등록해서 강의를 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학의 경우에는 학점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청강은 똑같이 수강을 하지만 학점에는 등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 사설 학원 같은 경우에는 청강이라는 의미가 없죠. 수강이 곧 청강, 대학에서의 청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수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첨부해서 강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강론은 이제 통상 토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강의를 빠뜨렸을 때 그것을 보충해서 하는 강좌를 얘기를 하고요. 강좌라고 하는 것은 대학에서 그 학과목으로 설치된 교과목을 얘기하고, 또한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1년의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뭐 양이 많느냐 적으냐는 이제 좀 다른 얘기고, 1년의 그 시리즈로 묶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을 강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부자가 되겠는데요. 사내라는 뜻입니다. 사내라는 말은 지금 현대 한국어에서는 많이 안 씁니다. 남자라는 뜻이죠. 하나, 둘, 셋, 넷 해서 총 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이제 좀 남자를 가르치는 옛날 말이죠. 물론 지금도 뜻은 다 통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장부라고 하는 것은 장성한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대장부라는 것은 큰 뜻을 품은 남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자를 생략하고 장부라는 말로 쓸 수 있으니까, 통상 장부 그러면은 성장한 남자라기보다는 큰 일을 꿈꾸는 남자다라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범부는 소시민인 남자를 얘기합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 남편과 아내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구는 남편에 대한 높임말입니다. 부인은 아내에 대한 높임말인데요. 통상 부군이라고 하면 남이 부르는 말인데 부인은 본인이 자기 아내한테도 부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아내, 당신 아내라는 말을 당신 부인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며느리부라는 부자가 있죠. 이 부인을 쓰면 여성에 대한 기혼 여성에 대한 극존칭 매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체크하고 있는 이 사내부자를 쓰는 부인 하면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 하는데 아내라는 말을 안 쓰고 높임말로 부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과 이 부인은 차이가 있다. 이거는 매덤이라는 말로 기혼 여성에 대한 극존칭입니다. 형부라고 하면 언니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반대가 제부죠. 여동생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공부하다라고 하면 어떤 기술이나 이론적 체계를 학습하는 것을 얘기하죠. 농부는 농업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 어부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 광부는 예를 들어서 탄이라든지 이런 광물 채집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또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